자, 이렇게 이번 주 흐름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53,700원으로 오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장이 열리죠. 일주일간의 이제 휴장이 거의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31일, 1월 마지막 날, 그 다음에 바로 2월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월달 일단 우리가 월봉을 좀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달린 이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31일 날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의 그런 월봉은 아니죠. 사실 직전 음봉을 좀 더 채우는 양봉이라도 좀 나와줬어야 우리가 더 2월 달을 기대를 해볼 텐데,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날을 한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 아직 이 삼각수렴 형태 그리고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확실한 자리들을 돌파를 해줘야 주가는 그때부터 상승에 대한 추세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도치 형태로 좀 끝났고 거래량 자체는 지금 1월달 초부터 약간씩 줄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2월달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 입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바로 이 갤럭시 S25가 앞으로 물론 지금 상당히 기대작인 건 맞아요. 기대작인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이 마이크론의 디램을 탑재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갤럭시 S25가 1차 밴드사롱 마이크론을 크게 언급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눈치 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강력한 압도적인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 이 젠슨 황도 이 CES에서 이 RTX 50 시리즈의 마이크론 DDR7이 들어갔다고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기자와 따로 또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삼성전자의 DDR 지금 메모리를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또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 현재 트럼프가 집권한 초기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경쟁사 디램을 탑재했다는 내용들을 현재 초기 단계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기사화를 하고, 그런 기사화에 이 주가가 반등을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과 또 맞물려서 바로 HBM에 대해서 경쟁사 SK 하이닉스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 HBM4에 대한 기술력이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이면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HBM4부터는 분명 달라질 거라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건 결국 트럼프에 대한 취임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눈치 보기 싸움이 되어 가는 거다. 눈치 보는 그런 흐름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거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가 또 계속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기관에서도 오늘은 좀 매도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오늘 거래량 자체가 또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 외인들의 비중 자체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결국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저는 분명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 취임이 상당히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자국주의 우선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살짝은 눈치 보기가 되어 가고는 있지만, 분명 1분기부터 저는 달라지는 모습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 실적마저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거라는 예상치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악재 해소가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 박스권 구간이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전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분명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구름대 윗선에서 주가가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항대 물량들에 대한 가격들을 추가적으로 뚫어줄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구름대 자체가 상당히 약해지고 얇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앞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는 1차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거라 봅니다. 혹시 그런 흐름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좀 다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때 우리가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총 5파동에 대한 파동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ABC 조정 이렇게 모든 종목들은 상승과 조정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2022년도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가 끝이 났고 분명 고점에서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히 있었죠. 주가는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데 오히려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매도 타점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예전에 5만원 살짝 깨졌을 때 그때 삼성전자에 대한 RSI 지표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던 건 거의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추세가 반전이 됐었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명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겐 절호의 또 다른 매수 기회다.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진다 한들 주가의 가격은 하락할 거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박스권, 이 현재 바닥 구간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매도를 하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아무리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본다는 사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 절대 매도할 때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1차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타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구간들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매수 타점들이 될 수가 있겠고 저는 적어도 0.618 구간까지는 충분히 이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을 찍고 나서 한 번 더 저는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 결국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 번 정도 그 폭탄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게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됐었고 이게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 나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후에 급락이 한 번 나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타이밍도 우리가 좀 잘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 또 설날 이제 연휴에도 이런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 우리나라만 이제 휴장이니까요.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제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 1월달 이제 마무리 2월달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이 삼성전자 앞으로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타점 위주로 우리가 결국 돈을 버는 건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점 위주로 저와 함께 같이 이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 그리고 이런 시그널 지표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설날 연휴 동안 저희 구독자방에서 제가 이런 기법들 그리고 제가 매수 타점을 잡는 또는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한 저만의 꿀통 기법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연휴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좀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각 삼성전자에 대한 평단가 비중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평단가 비중마다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 드리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더보기란 밑에 이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저는 연휴 동안 이런 미국 시장도 열리기 때문에 사실 쉬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할 테니까 설문지 참여도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설날 연휴 이제 긴 연휴 다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영상은 연휴에도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영상도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구독자 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좀 재밌는 주식 또 재밌게 주식을 해야 또 수익도 더 크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주식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